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신비를 풀어낸 천재. 칼 융이 진정한 사랑이란 두 영혼이 만났을 때 변화하는 연금술적 행위라고 믿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사랑이 단순한 끌림의 불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상호 성장의 촉매제가 되는 만남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정신에 대한 혁신적인 비전을 제시한 칼 융은 인간의 자아가 자존심 그 이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자아는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보길 바라는지에 대한 핵심입니다. 하지만 여기 거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남자는 당신에게서 보는 것에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감정에 사랑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내면에서 완성하고 싶은 것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남자를 이상적인 자기 자신에 더 가깝게 느끼게 할 때 당신은 피상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공허한 아첨이나 맹목적인 아첨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어루만져 그를 더 강하고 더 진실되고 더 생동감 있게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칼 융의 가르침이 어떻게 당신이 매력을 느끼는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변화시키는 존재가 되어 이러한 관계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의 자아와 깊이 연결하세요. 칼 융은 자아를 의식의 중심, 즉 우리의 정체성을 조직하고 세상에 자신을 어떻게 표현할지 결정하는 정신의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남성에게 자아는 삶을 인도하고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세상에 누구를 받아들일지 선택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허영심을 피상적인 칭찬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매력적이야 또는 정말 잘하고 있어 와 같은 칭찬은 그를 미소 짓게 할지 모르지만 그런 칭찬은 금방 사라질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신의 말이 그의 정체성의 핵심을 찌를 때, 즉 그가 인정하고 싶어 하는 무언가를 당신이 그에게서 발견했다는 느낌을 줄 때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정말 재능이 넘쳐요 라고 말하는 대신 마치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당신의 사고방식이 항상 독특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존경스러워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문구는 그를 칭찬할 뿐만 아니라 그가 자신을 특별하고 고유한 목적을 가진 존재로 묘사하는 모습과도 공명합니다. 융은 우리가 이상적인 자아, 즉 자신이 되고 싶은 내면의 모습과 연결되고 그렇게 될 때 자신의 현재뿐 아니라 잠재력까지 보는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말이 무게를 지니려면 그 말은 진정성에서 나와야 합니다. 칼 융은 개성화를 정신의 모든 부분을 통합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는 과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당신의 말은 힘을 잃게 됩니다. 남자는 단순히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무언가를 성취하고 있다는 느낌을 원하며 그것은 당신에게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 자신의 욕망과 경계를 명확히 아는 사람으로 자신을 표현할 때 당신의 관심은 그가 반드시 얻어야 한다고 느끼는 보물이 됩니다. 이는 강력한 역학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는 당신을 원할 뿐만 아니라 당신과 어울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가장 깊은 관계는 이러한 상호 교류에서 탄생하며 두 사람 모두 최고의 자신이 되도록 영감을 받습니다. 그러니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야만 당신은 그의 자아와 연결될 수 있고 그것은 그에게 오래도록 남을 흔적을 남길 것입니다. 이제 그가 당신을 사로잡아야 한다고 느끼게 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칼 융은 개인의 성장은 현재의 자신과 우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 사이의 긴장과 도전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랑에서 이러한 긴장은 가치 있는 무언가, 쉽게 얻을 수 없는 무언가가 걸려 있을 때 발생합니다. 당신이 항상 시간을 내주고 모든 메시지에 즉시 답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에너지를 쏟는다면 그의 자아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얻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승리 없이는 성장도 깊은 관계도 없습니다. 융은 남성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도전을 추구하는 영웅과 같은 원형의 영향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그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그의 관심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가 당신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의 자아가 관계에 아무런 목적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당신의 관심이 노력의 보상이라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리를 두거나 까다롭게 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가 주도권을 잡도록 하세요. 항상 먼저 말을 걸지 마세요. 그가 당신을 찾아올 기회를 주고 당신의 존재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 당신이 항상 곁에 있다면 그는 당신의 부재를 느끼지 못할 것이고 그 차이가 없다면 당신이 주는 가치를 알아주지 못할 것입니다. 칼 융은 진정한 사랑은 개별화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별화는 서로가 서로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그가 당신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공간을 주면 그는 성장하고 그의 노력에 목적이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항상 곁에 있지 못해서 만들어낸 그 작은 공허함은 그에게 욕구를 일깨웁니다. 바로 당신을 사로잡고 자신이 당신에게 합당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당신을 사로잡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고 느낄 때 당신은 더 이상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감정적인 성취이자 그가 소중히 여기는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노력으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강력한 아이디어로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의 현재뿐 아니라 잠재력을 반영하는 것이죠. 칼 융은 이상적인 자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무의식적으로 지니고 있는 우리가 되고 싶은 모습의 이미지입니다. 남성에게 이 이미지는 성공하고 인정받고 세상에 흔적을 남기고 싶은 욕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계와 실수를 지닌 현재의 그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흔적을 남기는 여성은 그 너머를 보는 사람, 스스로 인정하기 꺼려하는 잠재력을 알아차리는 사람입니다. 그가 자신의 커리어에 좌절하고 꿈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느낀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성공했어요. 라고 말하는 대신 당신은 독특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더 큰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야 할 운명인 것 같지만 아직 빛날 완벽한 무대를 찾지 못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그를 입증할 뿐만 아니라 그가 지닌 이상적인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되고 당신이 그 잠재력에 진심으로 이름을 붙이면 사람들은 그 버전의 자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며 그 성장을 당신과 연관시킵니다. 이 아이디어가 공감되고 칼 융의 지혜가 당신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계속해서 알아보고 싶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무료이며 핑계는 없습니다. 각 영상은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진정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융의 심리학을 적용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희와 함께 이 여정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가 일어서도록 도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칼 융은 성장은 내면의 갈등, 즉 우리에게 도전하는 우리 자신의 부분과 마주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계에서 남자에게 도전한다는 것은 그를 비판하거나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그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자신을 뛰어넘도록 격려하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그를 열등감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자신이 자립하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끊임없는 압박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그 허울 뒤에서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그를 공격하지 않고 그의 잠재력을 드러내며 존중하는 마음으로 도전할 때 당신은 강력한 무언가를 일깨워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삶에 갇혀 있다면 어떻게 할 거야라고 압박하는 대신 네가 놀라운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마치 더 큰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듯 꼼짝 못하는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그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감을 줍니다. 그가 스스로를 의심할 때조차도 당신이 그를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윤게 따르면 변화는 우리가 자신의 그림자, 즉 우리 자신의 숨겨진 부분과 마주할 때 일어납니다. 그가 자신의 능력을 믿도록 도전함으로써 당신은 그가 이러한 그림자에 맞서도록 초대하고 그는 자신의 성장을 당신과 연관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 다른 근본적인 측면은
칼 융기 남성 정신의 핵심이라고 지적한 원형인 보호 본능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보호자 역할을 포함하는 영웅 원형은 단순히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가치를 더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돌보고자 하는 깊은 욕망을 의미합니다. 많은 여성들은 독립심이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융근 사랑은 상호의존의 춤이라고 가르칩니다. 남성이 당신의 힘을 잃지 않고 이러한 보호자 역할을 맡도록 허용하는 것은 그의 자아와 연결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는 연약함을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당신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작은 일에도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의 의견이 당신에게 명확성을 주고 그의 존재가 당신을 더 안전하게 느끼게 한다고 말하세요. 이것이 당신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그에게 당신의 감정 세계에서 목적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윤근, 당신이 그의 성격에 의미를 부여하는 보편적인 원형을 활성화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남자가 자신의 존재가 중요하고 자신의 권력이 중요하다고 느낄 때 그의 자존심은 감정적으로 개입하게 되고 쉽게 끊어지지 않는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부재의 힘. 칼 융은 개성화, 즉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에는 대조, 분리, 그리고 침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랑 안에서 당신의 부재는 당신의 존재만큼이나 강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항상 곁에 있고 항상 반응하고 항상 먼저 다가간다면 그는 당신의 에너지 부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족함이 없다면 그는 당신이 가져오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당신이 게임이나 처벌이 아닌 자존감의 자리에서 우아하게 물러날 때 당신은 그의 마음속에 공명을 일으키는 공허함을 만듭니다. 그 침묵은 그의 기억을 촉발합니다. 당신의 말, 당신의 웃음, 그리고 당신이 그를 바라보는 방식. 만약 당신이 이전에 그의 자아를 어루만져 그를 더 진실되고 강인하게 느끼게 했다면 당신의 부재는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계시가 될 것입니다. 그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과 함께 피어나는 자신의 모습도 그리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융은 이러한 대조가 그가 당신을 통해 자신을 알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공간을 주는 것은 그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당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당신이 얼마나 완전함을 느끼게 해주는지 느끼게 합니다. 당신은 그의 정서적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칼 융은 그림자, 즉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봐 억압하는 우리 안의 일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남성의 경우 그림자는 슬픔, 두려움 또는 취약성과 같은 감정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그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공간, 항상 강한 척할 필요가 없는 공간을 갈망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의 치료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판단하지 않는 존재, 그의 균열에 겁먹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두려움이나 의심을 공유할 때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때로는 간단한 내가 여기 있어 또는 나는 네가 완벽하기를 바라지 않아 나는 네가 너 자신이기를 바랄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연결은 우리가 그림자를 통합하고 우리가 숨기는 부분을 받아들일 때 일어납니다. 남자가 당신과 함께 경계를 풀고 그의 취약함이 당신이 그를 보는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의 자아는 평화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깊은 사랑이 탄생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가 두려움 없이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정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칼 융은 또한 사랑은 단순히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열쇠를 적용하면 상대방의 자아에 접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윤근 개성화를 숨기거나 억압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정신의 모든 부분을 통합하는 과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심오한 방식으로 남자와 연결하는 법을 배우면 자신과 연결하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진정성을 보여주고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그의 잠재력을 반영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자신의 정체성이 강화됩니다. 이것이 융의 아이디어가 그토록 강력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도 변화시킵니다. 결국 이러한 도구로 쌓아가는 사랑은 그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가장 충만한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융은 우리의 정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인 패턴인 원형에 의해 형성된다고 믿었습니다. 남성의 경우 가장 강력한 원형 중 하나는 전사입니다. 전사는 보호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이 원형을 이해하면 그와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신 그가 스스로 어려움에 직면하도록 권유하세요. 그가 어려운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답을 주는 대신 당신은 항상 사물을 명확하게 보는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이는 그 안에 있는 전사, 즉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원형에게 말을 겁니다. 윤근 이러한 원형을 의식적으로 활성화하면 그의 자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있고 당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게 하는 감정적 유대감을 형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관계에서 당신은 이 원형에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목적, 가치관, 그리고 세상에서의 위치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깊은 대화를 장려함으로써 말입니다. 무엇이 그에게 영감을 주는지, 어떤 꿈이 그를 밤에 잠 못 이루게 하는지,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어 하는지 물어보세요. 이러한 질문들은 그가 자신이 주목받는다고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더 깊은 부분과 연결되도록 합니다. 윤근 이렇게 함으로써 그가 자신의 정신을 탐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탐구가 그를 당신과 특별한 방식으로 연결한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피상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으로 향하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남자가 자신의 이러한 깊은 부분을 당신과 공유할 수 있다고 느낄 때 당신은 그의 내면의 지혜가 꽃피울 수 있는 공간이 되어주기 때문에 당신과의 연결은 더욱 강해집니다. 하지만 칼 융에 따르면 사랑은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입니다. 윤기 묘사한 그림자는 거부당할까봐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숨기는 우리 안의 일부입니다. 관계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은 그의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이는 자신의 불안감, 두려움, 결점을 인정하고 그것들이 당신을 정의하게 두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자신을 드러내고 강점과 약점을 모두 보여줄 때 상대방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윤근 가장 깊은 관계는 판단 없이 함께 그림자를 마주하고 상호 수용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실수를 했다면 숨기지 마세요. 대신 내가 잘못했지만 배우고 있다 라고 말하세요. 이러한 솔직함은 당신의 개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진실에 기반한 관계를 형성하며 똑같이 진실되게 행동하도록 격려합니다. 칼 융기 개성화 과정과 연관지은 개념인 사랑에서 인내심의 중요성, 개성화는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 생각, 노력이 필요한 긴 여정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자와 깊은 사랑을 쌓으려면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가 마음을 열거나 신뢰하거나 사랑에 빠지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윤계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변화는 우리가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펼쳐지도록 내버려 둘 때 일어납니다. 이는 그가 감정을 처리하고 당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이해할 시간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급한 결정을 내리도록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속도에 맞춰 당신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가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인다면 설명을 요구하는 대신 당신에게 당신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당신이 준비되면 저는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내심은 그의 내적 과정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그의 즉각적인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당신의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칼 융의 또 다른 핵심 개념은 동시성입니다.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의미 있는 순간들입니다. 사랑에서 동시성은 두 사람을 연결하는 작은 디테일에서 드러납니다. 완벽한 순간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대화,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주는 눈빛, 깊이 공감되는 몸짓처럼요. 윤근 이러한 순간들이 두 영혼이 더 깊은 차원에서 일치한다는 신호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동시성을 키우려면 그와 특별한 유대감을 느끼는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아마도 다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함께 웃는 모습이나 그의 말이 당신이 생각했던 것에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들을 무시하기보다는 오히려 소중히 여기세요. 때로는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와 같이 말해보세요. 이러한 연결의 이름을 붙임으로써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윤기 말했듯이 이는 두 사람의 영혼이 깊은 차원에서 얽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 칼, 융의 사상에 따르면 창의성은 사랑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윤은 창의성이란 무의식을 표현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 안의 부분들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관계에서 당신은 창의성을 활용하여 남자와 특별한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에 대한 생각뿐 아니라 삶, 꿈, 두려움에 대한 가장 깊은 생각을 담은 편지를 써보세요. 또는 그림 그리기, 요리, 상상 속 여행 계획처럼 함께 창의적인 활동을 하자고 제안해 보세요. 이러한 활동들은 두 사람의 유대감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그도 자신의 심리를 유쾌하게 탐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윤근 함께 창작 활동을 통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공유된 인간 경험의 보고인 집단 무의식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남자가 당신과 함께 비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의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고 느낄 때 당신은 그가 세상에 거의 보여주지 않는 그의 내면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사랑에서 진정성의 중요성. 칼 융근 개성화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쓰는 가면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당신에 대한 진실에 따라 사는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계에서 이는 강점과 단점을 지닌 당신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당신이 아닌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열정이 있다면 보여주세요. 의심이 드는 순간이 있다면 공유하세요. 예를 들어 무언가에 대해 긴장된다면 숨기는 대신 가끔 불안하지만 노력 중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세요. 이러한 진정성은 당신을 더 인간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진정성을 갖도록 초대합니다. 융에 따르면 가장 깊은 관계는 두 파트너가 자아의 가면을 벗고 있는 그대로 자신을 보여주어 상호 신뢰의 공간을 만드는 관계입니다. 칼 융이 강조한 또 다른 측면은 꿈이 정신에 미치는 중요성입니다. 융은 꿈이 무의식에서 보내는 메시지이며 깨어 있을 때는 항상 볼 수 없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을 드러낸다고 믿었습니다. 관계에서 꿈을 통해 남자와 더 깊은 차원에서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꿈을 기억하는지 물어보거나 당신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꿈을 공유해 보세요. 예를 들어 어젯밤에 당신이 생각나는 장소에 대한 꿈을 꿨어요. 마치 우리가 함께 무언가를 탐험하는 것 같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그의 내면 세계로 통하는 창문을 열어줍니다. 윤근 꿈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집단 무의식에 접근하여 일상을 넘어서는 연결을 형성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자신의 이러한 깊은 부분을 당신과 공유할 수 있다고 느낄 때 당신은 그의 정신 속 신성한 공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신과의 연결이 강화됩니다. 공감은 칼 융이 다른 사람과 깊은 차원에서 소통하는 능력과 연관지은 개념입니다. 공감은 단순히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에 갇히지 않고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면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 얼마나 힘들지 상상이 갑니다. 저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감은 상대방이 판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약점을 드러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윤게 따르면 공감은 상대방의 정신과 연결되고 그들의 인간성을 깊은 차원에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상대방이 판단 없이 자신을 이해한다고 느낄 때 그들의 자아는 이완되고 마음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이 방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에서 의식을 행하는 것은 칼 융이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탐구한 개념입니다.
크고 작은 의식은 연속성과 연결감을 형성합니다. 관계 속에서는 유대감을 강화하는 간단한 의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저녁 함께 요리하는 시간을 갖거나 매일 웃음을 터뜨리는 무언가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기억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융에 따르면 집단 무의식에 닿아 관계에 초월적인 느낌을 부여합니다. 남자가 당신과 의식을 공유한다고 느낄 때 이러한 순간들이 그를 당신과 연결하는 감정적 닻이 되어 당신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집니다. 칼 융의 또 다른 강력한 개념은 투사 프로젝션입니다. 투사는 실제로 우리 자신의 자질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는 경향입니다. 사랑에서 투사는 기회이자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당신을 이상형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그가 자신의 아니마를 당신에게 투사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아니마는 윤기 남성 정신의 일부로 묘사한 예민함과 직관을 나타내는 여성적 원형입니다. 이러한 투사를 거부하기보다는 연결의 기회로 활용하세요. 그가 당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한다면 바로잡지 마세요. 대신 당신이 저를 특별하게 느끼게 하는 방식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당신 안에서도 독특한 무언가를 발견해요. 와 같이 말함으로써 그 존경심을 표현하세요. 윤근, 당신이 투사를 의식적으로 관리할 때 그가 당신에게 투사하는 자신의 부분을 그가 통합하도록 도와줌으로써 더 깊은 관계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사랑에 대한 비밀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 댓글도 남겨보세요. 무의식 남자를 정말로 사랑에 빠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곧 만나요.